라이노 기초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점까지 했었죠? 근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막 빨리 설명해야지, 시간 딱 20분 맞춰야지, 그런 급한 마음에 좀 많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점을 설명하는데 매듭점을 설명하는데 막 정점이라고 했다가 다시 매듭점이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걸 다시 해야 되나? 다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남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신 저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으면 어떤 분이 이거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라고 또 콕콕 집어주시겠죠? 예, 저는 그걸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설명,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잘못되고 있는 점들, 그런 거 있으시면 꼭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할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다른 프로그램 많이 달아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보시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괜찮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괜찮고 그럼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보는 눈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눈높이에선 어떻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 눈높이에선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저에겐 소중한 겁니다. 원래 연예인들 봐도 모니터는 자기 눈으로 못해요. 남들이 봐줘야죠. 자기가 보면 잘했는데 이러고 넘긴단 말이죠. 절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제 영상 다시 본다고 해도 제가 보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 게 잘못된 거, 어떤 거 좀 이게 미진한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 그런 게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영은 어떤 이 지금 끝점에서부터 정점까지 하는 이 오브젝트 스냅, 영어 버전에선 오스냅이라고 부르겠죠. 이 개체 스냅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개체 스냅에 대해서 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투영을 켜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끝점에서 탑뷰에서 여기 끝점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누르고 꼭 눌렀더니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연결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한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인 직선이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경우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회색의 육면체 끝에서 빨간색 육면체 끝까지, 끝까지가 아니라 이 끝, 이 끝점까지의 거리가 알고 싶었다면, 지금 10.391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리는 아니죠. 왜? 사선이잖아요. 더 길어진 겁니다. 원래는 얼마일까요? 8.480입니다. 그러면 탑뷰에서 보는 게 나에게 남은 방법이었다면, 제가 이런 가정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점점 복잡한 걸 그리는데 그때 이 떨어진 간격을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전 투영을 켜고 하거든요. 투영을 켜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투영을 켰죠. 탑뷰에서 여기로 갑니다. 짠 붙었더니 퍼스펙티브나 다른 뷰들을 보면 하얀색 보조선이 그려지죠. 그냥 좌표 아래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 XY 평면상으로. 지금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이 이 눈금과 함께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 평면 위에 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5만큼 들어갔어요. 5만큼 들어갔다면 제가 끝점이라고 했을 때 어딜 찍을까요? 당연히 가운데 점을 찍겠죠.
여기.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하얀색 보조선이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얀색 보조선이. 하지만 지금은 여기 와 있죠. 왜? XY 평면이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프론트나 라이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투영이란 건 어떤 이 좌표 평면의 바닥까지 팍 찍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투영입니다. 프로젝트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투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할 때 또 다시 하겠지만 투영이란 건 이렇게 레이저를 쏘듯이 저 스크린까지 쏴버리는 거죠. 얘는 여기 있는 도구는 스크린이 서피스겠고요. 여기 있는 옵션 이 투영은 스크린이 이 좌표 평면입니다. XY 평면, XZ, 그 다음 YZ. 전 ZZ 그런 게 좀 입에 안 붙어서 그냥 Z라고 합니다. Z인지 G인지 제가 이 영어 동영상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막 발음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배워보려고 막 보고 있었어요. F 발음이 그렇게 어려운 발음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봤어요. 막 뭘 누르니까 이상한 이 소 메뉴가 작은 메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F6였거든요. F6를 누르면 F6을 누르면 그 메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버튼 그 어떤 버튼도 안 돼요. F6만 되는 거였어요. 마우스 눌러도 안 나와, 뭐 눌러도 안 나와. 동영상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세히 천천히 들어갔더니 F6 이러는 거예요. F6. 그리고 그때 누르고 알았습니다. 그게 한 달 넘게 걸렸나요? 예,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Z라고 합니다. 저는. 왜요? 제 연식인 분들은 전격 Z 작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지 아죠? 그때도 이 공용방송에서 Z라고 했단 말이죠. Z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의 바닥까지 찍어버리는구나. 거기가 스크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영을 키게 되면 끝에서 끝을 찍어줘서 탑 뷰에서 내가 원하는 뷰에서 직선 거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다르게 쓸 때도 있겠죠. 저는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틈을 잴 때 내가 이게 이제 출력을 할 때요. 반지를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어떤 이 반지 위에 줄무늬를 넣고 싶어요. 줄무늬를 넣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최소 간격은 0.3, 0.35 그 정도였어요. 안 그러면 막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출력진마다 이 광경화 수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에 굳는 그런 액체를 쓰는데 걔네들이 이 출력집 애들이 출력집 분들이 기계 세팅을 만약에 좀 잘못했다면 이 자외선 쐬는 시간을 한 층마다 쐬는 시간을 길게 잡아놨다면 얘가 좀 더 커져요. 저는 이제 10mm를 원했는데 막 좀 과장하면 10.5mm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빛을 오래 쬐면 쬐일수록 꼭 이제 추울 때 얼음이 얼듯이 막 달라붙거든요. 광경화 수지가. 그렇습니다. 좀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사진과 함께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홈 같은 거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이 홈의 위에 이 거리는 0.3, 0.35 깊이는 어떤 줄질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깊게 하고 얕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얘를 커팅을 때릴 거냐 아니면 그냥 줄질 안 하고 롤 샌드 페이퍼죠. 롤빼바로 할 거냐. 이 실무에서는 롤빼바라고 합니다. 샌드 페이퍼죠. 정확하게는 사포, 롤 사포로 할 거냐. 한글 씁시다. 롤은 영어잖아. 사포가 말려 있는 것을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깊이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쓸 수도 있겠고 적당하게 0.4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0.5 정도면 넉넉하겠네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두께도 중요한 거니까
두께는 일단은 조금 치워 놓으시고 이 간격은 0.3이나 0.35로 했었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간격을 볼 때 그때 좀 썼던 것 같습니다. 투영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안함이 있네요. 사용 안함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얘를 이게 다 체크된 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위에 뭔가를 그리고 싶다면 계속 달라붙어요. 막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때 사용 안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지가 않죠.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껐다가. 그럼 이거는 단축키로 지정해 놓는 게 편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키보드 단축키, 제가 말하는 건 이 프로게이머 스타일을 뭐 추천드리지만 이게 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엘리어스 안에 뭐 단축키 넣어서 뭐 엔터 치는 이 시프트 아니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엔터지만 키보드도 엔터일걸요.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해놓고 아니야 잠시만요. 꽁꽁꽁꽁 엔터로 마무리. 예, 이 키보드도 엔터로 먹기 때문에 적당하게 뭐 왼손 근처에 한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단축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런 토글 스위치죠. 얘 이름이 무슨 토글 스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로 지정을 하는데 원래 이름을 알아야겠죠. 여기 해제 설정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토글이라고 써있죠.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이고 이 발음 좀 힘들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겠죠. 복사한 다음에 아까 그 옵션 창 안에 뭐 키보드나 엘리어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D예요. 아까 그 단축키란다. 이 명령이 D로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사용한 남을 컨트롤 D. 지금 컨트롤 D 하는 겁니다. 컨트롤 D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죠? 좀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도 마우스 갖다 대면 이상한 게 또 튀어나오죠?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뭐 이거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컨트롤 클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는데 얘는 과연 언제 쓰는 걸까요? 아무튼 일단 패스. 일단은 보이는 것부터 하죠. 제가 막 눌렀더니 이 아래가 막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하는데 이거는 알트 키를 누르면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합니다. 제가 뭐 딴 것들 여러 가지 켜놔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다지 신경을 잘 안 써서 여기서 제가 신경 쓰는 건 단위, 레이어 컬러, 그 다음 그리드 스냅부터 건볼 히스토리까지 필터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누르면 뭔가 튀어나오겠죠? 안 튀어나오네요? 그럼 패스. 튀어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선택 필터. 이거였나? 아닌데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별로 뭐 자주 안 써서. 아무튼 사용 안함 이렇게 하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필요 없으면 하나씩 꺼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끌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끄는 게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 궁금해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르다가 금방 발견합니다. 그럼 이건 패스, 정말 패스할 거예요. 패스하고, 그 다음 그리드 스냅. 이 그리드 스냅은 저희가 이제 그리드 스냅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거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제가 투영 똑바로 설명했죠. 가물가물합니다. 그리드 스냅. 그리드라는 건 이 눈금을 말하는 거죠. 이 눈금 설정 옵션에서 해줬죠. 이렇게 요 그리드에서 개수는 뭘로 할 거냐,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타 등등 했습니다. 현재는 1mm 10개에 딱딱딱 해서 주 그리드가 나오는 그 상태로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게 되면 딱딱 끊어서 그릴 수가 있고, 굳이 이걸 응용을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보조선을 중심에 그리지 않고, 저는 뭘 그리든 중심에서 그리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언제든 뭐 그리잖아요 라고 했던 건 제 다른 동영상을 보셨다면 이해하시는 거고,
이걸 먼저 보셨다면 이해를 못 하실 테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반지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이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선도 어떤 단면을 그릴 때도 보조선 그리고 막 근처점 붙여서 했었죠. 근데 이제 보조선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스냅으로도 할 수 있다. 딱딱 끊어지니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리드 스냅은 패스. 직교 모드는 언제나 90도로 그려주마입니다. 이렇게 이 직교 모드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직교 모드 각도 설정 전환 뭐 이게 있네요. 얘도 토글 스위치네요. 왼쪽 버튼 누르면 짠짠짠짠 켜졌다 꺼졌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각도 설정. 하지만 굳이 이걸 누르지 않아도 직선하고 0에서 시작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나는 45도 간격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각도 표시 뭐 예전에 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 옆에 할 거예요. Shift 키 옆에 보면 이렇게 막 이 괄호 표시인가요? 여기 이제 뭐뭐보다 크다 뭐 작다 할 때 하는 그런 표시의 제일 왼쪽 겁니다. 그거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각도 45도 엔터를 칩니다. 그럼 45도마다 딱딱 끊깁니다. 45도만 되는 거 아니죠? 10도 하면 10도마다 끊깁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할까?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패스. 직교 모드는 패스입니다. 이제 평면 모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헷갈리냐면 뭐 그냥 일단은 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모드를 꺼놓죠. 일단은 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선이란다. 끝점만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좀 띄우죠. 그 다음 여기 위에 이 꼭지 요 끝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짠 했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짠 위로 붙죠. 프론트 뷰에서 봐도 이렇게 갑자기 높이가 땅 생기면서 위로 붙습니다. 왜? 끝점에 붙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끝점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이 끝점과 Z축으로 동일한 높이를 가진 곡선을 그리고 싶어요. 쭉쭉쭉. 그렇다고 했을 때를 가정합시다. 한번 찍었어요. 정확하게 끝점이 찍혀있죠? 그럼 두 번째 점은 어디로 갑니까? 프론트나 라이트를 보세요. 아래로 가고 있죠? XY 평면을 이 투영하듯이 돼 있어요. 나는 이 두 번째 점도 이 여기 프론트에서 Shift 누르고 찍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탑으로 가면 다시 또 바닥을 찍어버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위에서 한 다음에 프론트에서 그린 다음에 탑뷰에서 보고 포인트 편집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책에 어떻게 하라라고 써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안 써 있는 책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이게 없으니까 저는 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 평면 모드를 켜줍니다. 평면 모드는 이 평면 모드는 지금 잠깐 끊고 가느라 조금 어색한 거예요. 평면 모드는 마지막에 찍어주는 그 포인트의 높이, 점의 높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자, 한번 찍습니다. 그랬더니 자, 프론트에 가니까 프론트랑 라이트를 보세요. 일단 지금 프론트를 보셔야겠죠?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평면 모드 끄면 아래로 처박힙니다. 평면 모드를 켜면 높이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프론트에서 높이 한번 찍어줍니다. 그 다음 탑으로 가죠. 어떻죠?
두 번째 점 찍은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내려가면 내려간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면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 반지에 뭐 단면을 그리네 어쩌네 할 때 여기서 콩콩콩 찍고 뭐 여기서도 콩콩콩 찍고 하는데 자꾸만 마우스 포인터가 바닥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어떤 라이노 카페 글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때는 평면 모드를 켜서 작업을 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 처박히는 게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켜고 꺼고가 있는 겁니다. 토글 스위치처럼. 일반적으로는 평면 모드를 켜놓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 스마트 트랙까지만 지금 20분이 넘어갔지만 이 스마트 트랙만 하나만 하면 이 아래가 끝나니까요. 여기 히스토리 기록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필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터는 뭐 정필요하면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평면 모드 끝났고 개체 스냅 2차체는 또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눌러서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렸죠. 라이너를 설치하고 나서 이게 아마 안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 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땅 튀어나와요. 예, 안 그랬던 적도 있었나? 제가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찌됐든 스마트 트랙 보겠습니다. 스마트 트랙은 내가 원하는 뭐 곡선이나 직선을 그릴 때 가상의 보조선을 그려줘요.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어디 있더라? 여기 보시면 모서리를 커브로 만든 녀석이 있는데 이 커브를 길게 연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와 같은 높이의 선상에 있는 어떤 선을 여기에서부터 여기 근처점 요렇게 그리고 싶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보조선을 그리지 않고 이런 걸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스마트 트랙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을 한번 시작점 꽁 찍어주고 일단 꽁 찍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건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번 탁 조금 멈추세요. 하얀색 점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 여기서도 한번 탁 멈추세요. 뭐 지금은 뭐 그냥 되기도 하지만 여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끝점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보조선이 생깁니다. 거길 타고 꽁 찍으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꽁 한번 찍고 자, 이번에는 또 여기서 또 가만히 멈춰볼까요? 어딘가에서 여기서 한번 멈추고 하면 보조선이 여기도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로 한번 또 그어볼까요? 한번 살짝 멈췄다가 지금 안 생기죠? 여기서 또 살짝 멈추면 그려져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선을 많이 그었나봐요. 됐죠? 잘 잡아야 되는군요,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신 보조점을 조금씩 찍어줘야 되죠. 어떻게 찍습니까? 가만히 멈추면 됩니다. 뭐 클릭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가만히 멈추세요. 하얀색 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꼭 2개 정도 찍어주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가상의 직선을. 물론 한 번만 찍어도 될 때가 있어요. 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또 가만히 하면 올라가는 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트랙이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 개체 스냅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 안에
이건 특별한 경우가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지 네, 막 확 오진 않아요. 얘를 눌러서 그리드 크기를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만 할게요.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어디 있었지? 여기. 얘를 누르면 이거는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꼭 다시 할 겁니다. 그 예제가 오면. 네. 그 전까지 쓸 일이 없고 그냥 신기해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얘도 뭐 조금 신기해져. 그리드 크기 짠 눌렀더니 지금 1이래요.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줄 수 있다는 건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냅 크기 그리드 선 간격의 이 길이를 바꿨다면 스냅되는 그 크기도 바꿔줘야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막 0.2로 바꿨는데 스냅은 여전히 막 1mm야. 그럼 잡히겠습니까?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같이 바꿔줘야겠죠. 그냥 신기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별로. 캐치 스냅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어떤 뭔가 질문을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제 영상 아래로 더보기 누르시고 카페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짧은 질문은 여기 유튜브 댓글로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그냥 질문 올리고 나서 해결했어 그러고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 하나로 다른 분이 배우십니다. 여러분이 뭐 궁금해서 딱 올렸다가 해결이 됐어. 그럼 꼭 다시 돌아와서 그걸 지우세요. 지우지 마세요.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뭔가 답변을 달겠죠? 답변 달아서 끝나는 거는. 그럼 그 답변을 보고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꼭 지우지 마세요. 아주 긴 질문을 하려면 뭐 사진도 넣고 하려면 유튜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카페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회원 등록할 수 있게 해놨어요. 뭐 가입 절차도 없어요. 그냥 와서, 물론 이 영상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떤 카페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이 영상들 링크 따서 이제 넣어놓거든요. 네. 물론 이 유튜브보다는 좀 늦게 올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유튜브 먼저 올리고 다른 작업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긴 질문 하고 싶을 때 꾹꾹 참지 마시고 카페로 오셔서, 네이버 카페입니다. 별로 네이버에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제 활동 무대가 아직은 네이버라서 네이버 카페로 오셔가지고 짠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로 질문하신 거 제발 지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